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검토하게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득이 더 클까요? 실이 더 클까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라는 점에 대해서 제 절견을 한번 피력해 볼까 합니다. 먼저 그보다 앞서 저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재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20세기 냉전이 아니라 냉전을 초월한 21세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와 같은 시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검토는 저는요,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와 주변 사강의 국익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게임판으로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국입니다. 제1국의 구도는요, 좌측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우측에는 미국이 있어서 서로 대립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지금 그렇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도전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 견제 전선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이 견제 전선에서 벗어나서 공동의 방위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밀착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양국이 군사동맹을 검토하게 됐다는 것도 결국은 대미 공동의 견제 전선 강화 측면입니다. 이와 같은 대립 구도는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제1국 상황 속에서 북한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실 북한의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북미 대화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요, 북한이 과연 미국을 얼마나 신뢰하면서 따를 수 있을까요? 북한 수뇌부의 머릿속에서는 이라크 폭격이라든가 리비아 폭격이라든가 시리아 폭격 같은 북한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항상 담아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정말 미국을 신뢰하고 미국과 함께 다가가기란 쉽지 않거든요. 한편으로는 혈맹이면서 군사 안보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해왔던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등질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도 북한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지 않습니까? 이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북한은 결국 중국과 러시아 편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써 제2국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북중러 대 미국 구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2국의 상황 속에서 일본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우수군의 한중일TV라는 유튜브에서 바로 얼마 전에 그 알아선 안 될 일본의 은밀한 비밀 제1편에서 5편까지 시리즈로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요, 일본이 2차 대전 패전한 다음에 지금까지 미국이 일본,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집요하게 정교하게 일본을 잡아먹었는가, 잠식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일본인이 쓴 책을 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일본은 사실상 아직도 군사적으로는 자주 독립국가가 아니다. 미국에 의해서 거의 모든 것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밝혔거든요. 이와 같은, 여러분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이와 같은 일본이 미국을 등지고 중국과 러시아 편에 선다라는 것은 사실상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특히 미국이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에 일본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 같은 것을 훨씬 더 강화하고 있죠. 너희들 안 그러면 우리가 안보적으로 너희들 안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럼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그런 트럼프에 대해서 그냥 철썩 달라붙어서 가는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일본 국내에서 이 아베 수상과 그 다음에 트럼프, 미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점점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베도 결국은 이 미국에 어느 정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필요로 하는, 즉 중국에 특히 러브콜을 올리면서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일도 바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일본이 중국이나 러시아 다가기에는 한계가 너무도 뚜렷합니다. 먼저 중국하고는 철저히 적과의 동침 국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반성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부상하면 부상할수록 중국과 일본의 충돌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 다가간다는 것은 아직 러시아에서는 러일 전쟁에 대한 앙금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일본 같은 경우는 북방 4개 영토를 둘러싸고 아직도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일본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에 다가간다는 것은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결국은 일본은 미국 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죠. 짜잔! 그래서 또 다른 국면이 형성이 됩니다. 북중러 대 미국과 일본, 이와 같은 제3국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을 여러분에게 환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20세기 과거 우리 대한민국은요, 당시 전 세계에 약 120여 개의 국가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119위에도 랭킹됐을 정도로 정말 형편없는, 가장 가난한, 가장 약소국의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쓰건 누구의 편에 붙어있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 열심히 해서 지금 21세기 현재는 약 220여 개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10위를 오르락내리락거리고 군사적으로도 세계 7강을 오르락내릴 정도로 우리 중전 강국으로 부상했지 않습니까? 과거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졌거든요. 이러한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동북아의 판도는 크게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달라지게 만들 정도로 우리가 중견 강국으로 부상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아직도 과소평가하는 게 많죠. 우리를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샌드위치라는 바보 같은 안타까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보십시오. 이 중견 강국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3국 북중러 미일 국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 일본 쪽으로 가까이 되게 된다면요, 20세기 냉전이 재현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글로벌 경쟁 사회 속에서 생존 경쟁력을 키워서 노력해야 될 이 시기에 우리는 안보 불안 때문에 군사력 강화에 더 힘을 쏟고 예산을 더 많이 쏟아 부음으로써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들은 헐헐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정체되고만은, 특히 더 안보 불안을 느끼면서 힘들게 되는 상황 속으로 추락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북중러에도 관심을 갖고 그쪽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요, 그야말로 여태까지 가본 적이 없는 동북아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판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금기시하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현재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구도를 취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과 잃는 것, 득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시자고요. 자, 우리가 미국과 일본 편에 섰다. 그렇게 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미국과 일본은요, 북한, 중국, 러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20세기 냉전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왜냐? 미국은 패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일본은 자기들이 침략한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하지만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부상하면 자기들은 위험하죠. 러시아도 중국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요,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바라보는 미국과 일본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하고 이제는 많이 달라진 것이죠. 우리는 어느 정도 국가안보상 견제는 해야겠지만 미국처럼 패권적 지위를 뺏길까 봐 그만큼 견제할 필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일본처럼 침략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우리가 과도하게 위협의 상대로 느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들 국가들도 안보도 협력도 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협력도 해야 되고 주변 국가이기 때문에 그 외에 환경 문제라든가 불법 취업 문제라든가 테러에 대한 공동 대응 등 다양하게 협력해야 되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결국 21세기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를 바라보는 관점이 미국과 일본하고 동일시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잃게 되는 국익이 더 많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무조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직도 이럴 때일수록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20세기의 틀에 박힌 그런 세계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20세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 살고 있고 20세기 과거 약소국이 아니라 21세기 대한민국 중견 강국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하지만요, 우리가 북중러라든가 미일 한쪽에 딱 붙어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안별로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리는 돌고래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죠. 중견 강국으로서 이와 같은 사안 속에서는 이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는 것이 이들 국가 혹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 보다 더 고루 안정감 있고 균형감이 잡히면서 모두에게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홍익중용 외교,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외교인데 홍익중용 외교를 전개해 나갈 그런 시기인 것이죠. 과거의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21세기 이 글로벌 생존 시대에 20세기 과거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